원장님, 방송 출연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스튜디오부터 버라이어티까지 다양하게 출연하셨는데 떨리지 않으셨어요? 전혀 떨리는 걸 모르는 분 같아요. 저는 사실 긴장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못하겠다 막 포기하겠다 뭐 이 정도는 사실 아니에요. 원장님은 멘탈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을 이번에 저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궁극의 멘탈 강화 비법서, 내면 근력. 사실 비법서처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긴 하죠. 최근 책들 중에. 저자인 짐 머피 본인이 원래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삼진을 당하고 무너지면서 뼈저리게 원인을 찾다가 상위 1% 선수들의 멘탈 비밀을 밝혀내서 세계적인 코치가 된 사람입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유명해진 게 그 NFL 선수 AJ 브라운이 경기 도중에 집중해서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장면이 방송을 타서잖아요. 경기 중에 사실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팀에게 밀릴 수도 있고 관중의 함성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에 자기 마음을 다시 정렬하는 도구로 읽은 책이에요. 실제로 많은 프로 선수들과 기업들에서 어떤 교재적인 측면에서 이 내면 근력 훈련을 채택하고 있어요. 와, 명단만 봐도 어마어마하네요. 이 책이 말하는 내면 근력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보통 멘탈이 강하다고 하면 우리는 강철 멘탈을 떠올려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같은 상태예요.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누구나 흔들리죠. 불안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실수하면 후회도 해요. 그래서 진짜 내면 근력은 흔들리지 않는 힘이 아니라 흔들렸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요. 그게 진짜 내면 근력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매일 작은 경기장에 서고 있는 거죠. 직장에서는 성과라는 경기장에서 서게 되고 관계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경기장에 서게 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매출과 성장이라는 경기장에 서는 것이고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경기장에 섭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자려고 누운 침대가 바로 그 경기장이 되기도 해요. 침대가 경기장이요? 불면증 환자 이야기인가요? 그 이야기는 뒤에 같이 다시 해볼게요. 먼저 이 책이 말하는 내면 근력이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피드는 연습할 때 잘하다가 실전에서 실패한 적이 있지 않아요? 엄청 많죠.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다 외웠는 줄 알았는데 강대상 앞에 서자마자 머릿속이 하얗게 막 백지가 된다거나 저는 막 군대에서 총기 조립을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표로 나가서 시범을 보이는데 그 순간에 조립을 못 해가지고 망신을 산 적도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이겨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라는 결과 중심의 생각, 즉 자, 에고라고 하죠. 그런 게 과도해지면 뇌의 전두엽이 과부하를 일으켜요. 그래서 몸의 무의식적인 자동 수행 능력이 방해되게 되죠. 이 책에서 말하는 용어 중에 입스라는 현상이 있어요. 평소에는 눈 감고도 잘 하던 아주 단순한 동작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이 극에 달하게 되면 뇌와 근육이 굳어져서 아예 멈춰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골프 선수가 짧은 퍼팅을 못 넣고 실수하거나 테니스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서브를 2번 더 실패하거나 하는 것도 이런 입스 때문입니다. 즉, 잘하려고 지나치게 집착할수록 오히려 뇌와 몸이 굳어져서 무너지는 역설이죠. 이 PD는 그래도 그런 실패 경험들을 다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멋진 PD가 되었으니 이미 내면 근력이 꽤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멘탈이 쿠쿠다스 같다고 하잖아요.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친구의 말에, 회사에서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리고 조회수 댓글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저자는 그런 문제들이 어떠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나 자신과 사건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오늘 낮에 직장에서 작은 말실수를 하나 했다고 해볼게요. 내면 근력이 단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실수했네? 다음에 좀 더 조심하자 라고 사건과 나를 딱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뇌가 과도하게 불안 회로를 돌리기 시작해요. 나 왜 늘 이 모양일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겠지? 나는 중요한 순간마다 꼭 망쳐.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 내 존재 전체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이 실패한 건데 어느새 내가 실패작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냥 작은 실수 하나 한 건데 갑자기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막 느껴져가지고 깊은 심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각의 덫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발생한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는 나의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면 근력이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에 끌려가고 있는가를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힘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생각의 소용돌이를 멈추고 내면 근력을 키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을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게요. 첫 번째는 자기 절제, 둘째는 자기 서사, 셋째는 평정심이에요. 첫 번째는 반응을 멈추는 힘이에요. 긴장될 때 이렇게 확언으로 말하기도 하죠. 할 수 있다. 나는 안 떨린다. 무조건 잘 될 거다. 물론 이런 말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히 불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감정을 억지로 덮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더 긴장이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 근력은 불안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그 불안을 알아차리는 힘이라고 해요. 아,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지금 결과를 너무 붙잡고 있구나. 지금 내 몸이 압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면 그 감정에 완전히 끌려다니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가 있죠. 진짜 자기 절제는 자동 반응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힘이에요.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받아치지는 않는 것, 불안할 때 바로 휴대폰을 켜고 검색하지 않는 것, 실패했을 때 바로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 그 짧은 멈춤이 있어야 비로소 선택이 생겨요. 자기 절제의 내면 근력은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힘이에요. 두 번째는 내 안의 이야기를 바꾸는 힘이에요. 사람은 팩트만으로 살진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죠. 나는 원래 멘탈이 약해. 나는 예민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무너져. 이런 말을 반복하면 그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겠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팁을 설명할게요. 나 자신에게 말할 때 동사의 시제를 과거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라가 아니라 나는 예전에 불안했었지. 나는 실수가 많아가 아니라 나는 예전에 실수가 많았었어 라고 과거형으로 말을 하면 뇌는 이제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부르는 서사가 바뀌면 몸과 뇌도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세 번째는 평정심이에요. 평정심은 감정이 올라오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이 내 전부를 넘겨주진 않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이에요.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시합 결과, 타인의 시선, 상사의 평가,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호흡이나 나의 태도, 내가 지금 집중할 행동, 실수한 뒤에 다시 돌아오는 속도, 이런 것들은 훈련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일상에서 쉽게 적용하려고 하면 종이에 선을 하나 그어보는 것도 좋아요. 한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적어요. 결과, 평가, 반응, 이미 지나갈 실수 같은 것들. 다른 한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적어요. 호흡이나 자세, 오늘 할 행동, 지금 할 수 있는 선택 같은 것. 그리고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또 하나 도움이 되는 방법은 성공하는 장면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회복하는 장면까지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호흡을 고르고 어떻게 다시 다음 행동으로 돌아오고 어떤 태도로 상황을 받아들일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도 뇌는 그 상황을 완전히 낯설게만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미 연습을 해본 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중심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평정심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린 뒤 다시 돌아오는 힘이죠.